사익동 오리지널 얼굴 롯데야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힘든 경기 끝에 너무나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5월 16일 하나전 리뷰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각은 22시 59분 5월 16일이고 5월 16일 하나전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2주 정도 방송을 못했습니다. 일이 좀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 시간도 있고 해서 경기를 다 지켜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참 3대1로 힘들게 이겼어요. 사실 반즈 선수가 마운드 위에 있을 때만 해도 한 점만 더 도망을 가면 좀 쉽게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한 점이 끝내 안 나오면서 경기가 참 힘들게 갔는데 힘들게 갔지만 그래도 경기가 참 명승부가 연출이 되면서 정말 귀중한 승리를 거둔 것 같고 정말 참 천당과 지옥으로 갔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오늘 승리를 하면서 정말 또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기록이 나왔는데 20승 11패로 다시 1등입니다. 다시 탑대 단독 1위고요. 승률 6한 4푼 5리인데 저희가 지금 우천 취소가 많다 보니까 2위 SSG에 비해서 게임 차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2위가 마이너스 0.5 게임 차인데 지금 우리가 단독 선두입니다. 3연승. 아무튼 한 번에 탑대는 우연이죠. 근데 두 번은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그 소위 꼴레발이라고 불리는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무섭지만 확실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지금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탑대가 됐기 때문에 또 1등의 시간을 또 함께 즐기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의 승부처를 꼽아야 될 텐데 워낙 많은 상황들이 사실 경기 후반부에 계속 있었지만 단연 오늘은 역시 노진혁 선수의 2점 홈런이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결정적인 홈런이었기 때문에 노진혁 선수의 2점 홈런이 10회 말 10회 초 1대1 1사 1루 상황에서 나온 이 홈런이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정말 노진혁 선수가 올 시즌에 말도 안 되는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클러치라는 게 좀 허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으신데 근데 올 시즌 노진혁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클러치라는 것이 단순히 허상이나 사람들의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클러치가 존재한다는 거를 입증을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불가사의한 수준의 이 결정적인 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사실 노진혁 선수가 이기기 한 경기에 6경기가 넘는 것 같은 정도인데 근데 결정적인 2점 홈런으로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사실 그 앞에 이 선두 타자로서 안치홍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고 나간 것, 이 강재민 사이담 투수한테 나간 것이 이 주춧돌이 돼가지고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이 된 것 같아요. 이 컨택이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진짜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는데 이제 뺏긴 타이밍을 이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안타를 만들어낸 모습 정말 인상 깊었고, 첫째는 역시나 노진혁 선수의 홈런, 이 가장 컸다라고 밖에 얘기를 오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도규 선수가 10회 말에 올라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 10회 말 무사 1루 원볼 상황에서 김원종 선수가 강판이 되고 김도규 선수가 올라오게 되는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 1이닝을 정말 공 10개로 삼진 2개 곁들이면서 이렇게 막아내면서 오늘 승리에 정말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는 김도규 선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김도규 선수가 올라오길래 이거 큰일 났다,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정말 완벽한 투구를 해주면서 승리를 마무리 지었던 김도규 선수가 또 좋은 투구 승부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것은 이제 그 김상수 선수가 또 있었죠. 김상수 선수는 제가 그림을 따로 따진 않았는데 지금 그 8회 말에 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1대 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 한번 가볼게요. 1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사 1, 2루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그 김상수 선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복잡했는데 반즈 선수가 8회까지 등판을 했는데 선두 타자 오선진 선수한테 안타를 2루타를 맞고, 오늘 오선진 선수가 참 애를 많이 먹였어요. 오선진 선수가 공수에서 하나 쪽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참 우리를 괴롭혔죠. 또 오선진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가가지고 이 오그레디 선수 타석에 구승민 선수가 올라오는데 참 묘하게도 이 헬멧 챙에 맞는 그 헤드샷이 되면서 퇴장이 되고, 사실 이 헤드샷도 여러가지 좀 할 말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건 박지성 선수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 구승민 선수가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상욱 선수가 무사 1, 2에서 올라왔는데 유료결 헛스윙 삼진,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 그 다음에 대타의 이진영 선수 또 체인지업 헛스윙 삼진으로 낚아내면서 너무나 이 어려운 상황에 잘 타기를 해주었다는 거. 물론 그 뒤에 김원중 선수 올라와가지고 정은호 선수한테 동점 척치라 맞았지만 이 김상수 선수가 무사 1, 2루에서 삼진을 잡아주지 못했다면은 오늘 경기가 뭐 진작에 이제 지는 흐름으로 갔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장면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그거 말고도 오늘 경기가 너무너무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되게 할 말이 많은 경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8회까지만 해도 그 1대 0에서 2대 0으로만 리드를 잡았어도 오늘 정말 무난하게 반지 선수가 8이닝 무실점하고 김원중 선수가 올라와서 그냥 2대 0으로 세이브하고 끝내는 경기 흐름이라고 저는 보였는데 그 도망가는 한 점이 기어이 안 나면서 오늘 경기가 정말 힘들게 갔지만 또 오늘 시즌 내내 통틀어서 좀 기억에 남는 경기 중에 한 경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무엇보다 이 벤치의 움직임이 정말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런다고 이 서튼 감독을 비롯한 우리 팀 코칭 스태프들의 움직임, 벤치의 지략이 정말 이게 되는구나 우리 팀에서 싶은 정도의 정말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회 상황부터 일단 가볼 텐데 선두 타자가 바로 이제 김민석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하고 요즘 이 롯데 득점 루트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선두 타자 출루, 2번 타자 출루, 그 다음에 그 다음 타자들이 진루타든 아니면 도루든 아무튼 여러 가지 순환을 통해서 이제 2루로 진루를 하고요. 득점권 진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가 나와가지고 득점을 하는 패턴인데 오늘 경기도 똑같은 패턴을 출발했어요. 김민석 선수가 4구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하고 2루 도루를 이제 성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2사 후에 4번 타자 안치홍 선수가 적시타를 때려주면서 이제 선취 득점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사실은 타구가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석 선수가 3루 베이스를 밟기 전에 좌익수 오그레디 선수가 이미 공을 잡았거든요. 근데 전준호 코치가 과감하게 돌렸습니다. 사실 보면은 투스텝이 모자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외야수가 공을 잡을 때 그 3루 베이스를 밟고 돌고 있어야지 이제 그 산다 뱅뱅 타임 정도로 보는데 사실 김민석 선수가 2스텝 정도 모자랐는데 과감하게 돌렸고 이 선택이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선취 득점을 하게 되었어요. 뭐 이거는 오그레디 선수의 이런 송구에 대한 뭐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제 송구가 정확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선취 득점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이제 승부를 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하면서 선취점을 잘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팀 경기 양상을 보면은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회 선취 득점하는 경기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다 세보진 않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거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경기 그러니까 한 이기는 경기의 절반 정도는 거의 1회 득점을 하고 출발을 하는 느낌이에요 요새. 그래서 너무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반지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반지 선수가 너무 좋은 투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뭐 7이닝 3피안타 1실점 2자책 2사사구 8삼진으로 뭐 완벽한 투구를 했고 92개 투구수를 기록하는 이제 경기였는데 이 1실점도 사실 승기주자를 이제 뒤에 김호준 선수가 실점을 하면서 된 거기 때문에 반지 선수 사실 무시점 상태로 내려간 거지. 그래서 5월 들어가지고 완벽히 부활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은 사실 뭐 반지 선수의 투구에 대해서는 거의 뭐 말을 할 게 없을 정도로 뭐 편안한 투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던지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는 정도로 그냥 막 던져가지고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5회에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렵게 그 상황이 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5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선취 득점을 내고 그 계속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계속 있었거든요. 2, 3, 4, 5회. 근데 결국은 이제 두드리기 많이 두들겼는데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팀이 12안타 6포인트 넣으면서 18번 출루를 했는데 사실 득점을 3득점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잔루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 생산성 있는 야구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강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죠. 도망을 못 가면 경기는 언젠가는 따라잡히거나 뒤집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결국 같은 흐름이었어요. 항상 이 1회 점수를 내고 5회까지 도망을 못 가면 분명히 5회 말에 위기가 오거든요. 항상 거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반지 선수도 워낙에 좋은 투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5회 상황으로 와볼게요. 5회 말 상황, 5회 초 상황으로 일단 먼저 보면은 이 5회 초 상황이 그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한 번 더 와요. 그 5회가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1사 후에 김민혁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가서 네, 1사 1루 그 다음에 렉스 선수 안타로 1사 1, 2루 찬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때 한 점만 뺐으면 오늘 경기가 이렇게까지 후반부에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3번 한동희 선수가 이 7구 승부 끝에 이제 삼진을 당하고요, 아쉽게도.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5구 승부 끝에 이제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중견수 뜬거 물러나면서 도망을 못 갔고, 그러다 보니까 5회 말에 이 도망을 실패한 후에 어려운 이제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5회 말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선두 최재현 선수가 2루타를 치고 출발을 해요. 일단 네, 자익수 쪽 2루타를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1대0 상황이니까 이제 하나가 번트리 됩니다. 오선진 선수가 번트리 돼서 1사 3루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리고 7번 타자 오그레이디 선수 상황이 1사 3루에서 오그레이디 선수 타석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저는 오선진 선수가 그대로 관공을 했으면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오그레이디 선수가 지금 타율도 1할 5푼 2푼 5리고 전혀 지금 컨택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오그레이디 선수 앞에 이제 찬스를 깔아주면서 하나 벤치가 뭐 믿음을 보였지만 7구 승부 끝에 결국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 벤치에 저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하는 게, 이 오그레이디 선수가 앞선 타석에서도 전혀 반지 선수한테 대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공을 못 따라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공하고 배트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 오그레디 선수 앞에 이제 보내기 번트까지 해주면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땡큐죠. 이런 고마운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2사 3루 상황에서도 유로결 선수도 2루 땅볼로 잡아내면서 그 반지 선수에게 있었던 어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5회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넘어가게 되었고, 오선진 선수가 오늘 그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그 하나 쪽에서는 제일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선진 선수가 오늘 보면은 2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2안타 수비도 오늘 좋은 수비했고, 그 다음에 최근 그 기록을 보면은 최근 경기에서도 제법 괜찮거든요. 이 보시면은 뭐 제가 경기 역순으로 보면은 뭐 2안타, 1안타, 무안타, 1안타, 1안타, 무안타, 1안타, 2안타, 1안타, 2안타. 그러니까 이 오선진 선수가 최근에 타격이 좋습니다. 네. 최근 그 상황이 좋은데, 근데 이 오선진 선수한테 강공을 가지 않은 게 우리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고마운 일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5회 말에 넘어가고 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오늘 경기는 제가 실시간으로 메모를 하면서 봤는데, 이거를 뭐 제가 사실 그 여러분들께 뭐 증명을 한 방법이 없긴 한데, 예, 뭐 친구들하고 야구 경기 보면서 카톡을 제가 오픈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보면서 이제 실시간을 생각했던 게, 이 오늘 경기 가장 큰 위기인 5회 말을 벗어났기 때문에 6회 초에 도망가는 한 점수 한 점만 나오면 오늘 경기 큰 위기 없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도망을 못 갑니다. 6회도 그냥 3자 범퇴로 물러났고요. 그리고 뭐 6회 초도 3자 범퇴로 끝났고 6회 말도 3자 범퇴로 막아요. 예, 그리고 7회 초에도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7회 초에도 2사 후에 이 김민혁 선수가 2루타를 치고 나갔지만 또 렉스 선수가 물러나면서 또 도망을 못 가고, 예,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도망을 못 가고 흘러가니까 언젠가는 이 한 점이 터지거든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게 되지만, 그래도 반주 선수가 워낙에 좋은 투구를 이어가면서 7회 말까지는 이 아예 하나가 1화타의 공격을 못하고 잘 막고 있었어요. 예, 근데 8회에 이제 기어이 이제 사건이 터지죠. 그러니까 8회 초에도 진짜 한 점만 나와라 모두가 계속해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이 자완 김기중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그 1사 후에 안치홍 선수가 보이넷을 얻어요. 네, 보이넷을 얻었는데, 여기서 1사 1루 상황에서 뭐 전준 선수가 나오지만 또 3루 땅볼을 치면서 또 이게 2사 1루가 되고, 그다음 노준혁 선수가 또 삼진아웃 물러나면서 기어이 또 도망을 못 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8회 말에 위기가 왔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 반지 선수가 89개 투구 수에서 이 8회 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화요일 등판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올라와야 돼서 투구 수를 좀 짧게 관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도망을 못 가고 있기도 하고 지금 반주수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아마도 8회 올리되 맞으면 바로 내리자는 그런 계산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오선진 선수가 역시나 이 놓치지 않고 바로 3구째를 받아쳐가지고 왼쪽 좌익수 쪽 2루타를 만들어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승민 선수가 바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오늘 경기에 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8회 말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올라와가지고 한 점 차니까 이제 박정현 선수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번트를 내는데 이 장면이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오그레디 선수가 7번 타자지 외국인 선수인데 이 외국인 타자가 번트 대타로 교체가 되는 정말 이 굴욕을 맛보게 되는 상황이고 사실 앞 상황들에서 이 오그레디 선수한테 찬스가 계속해서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그레디 선수를 네, 그 안 되면서 오그레디 선수가 자기 역할을 결국 못 해주면서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5회 말 상황 제가 놓쳤는데 그림 보여드리니까 네, 그 번트 돼가지고 1, 4, 3로 갖다 놓은 상황에서 오그레디 선수 결국 이렇게 삼진을 당하면서 우리가 뭐 위기를 크게 겪지 않고 넘어올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한 오그레디 선수를 대타로 바꿔서 박정현 선수가 번트를 했는데 여기서 참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뭐 이 상황인데 사실 이게 이제 몸에 맞는 볼이 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부위가 이제 머리 쪽이다 보니까 사실은 순간적으로 다 이걸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못 봤고 사실 이제 여부는 이것이 헤드샷인가 아닌가에 다 초점에 맞춰졌지 이게 번트가 스윙인지 아닌지 나도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뒤에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번트 스윙이 먼저 되고 그러니까 번트 스윙이 되고 나서 이제 볼데드 상황에서 박정현 선수의 이 헬멧 챙에 공이 맞은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르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번트 스윙이 됐고요. 그러니까 안 뺐잖아요 지금. 이미 공은 배트를 넘어가지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번트 스윙이 됐고요. 안 접었으니까요. 네, 스윙이 됐고 이제 스윙 이후 볼데드 상황에서 정확히는 헬멧 챙에 맞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아무래도 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거를 못 봤고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 헤드샷 퇴장이 되게 되었고요. 네. 뒤에 보니까 그런 건 이거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롯데 벤치에서 어필을 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요 문자 중계를 보면 몸에 맞는 볼 공 관련 사구 네,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구에 대한 게 모르겠어요. 이게 번트 스윙이 되고 나서 볼데드 상황인 것을 물어본 건지 아니면 이게 봤을 때는 배트에 맞고 헬멧에 맞은 것인지 이제 요것이 좀 애매하게 그걸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후자를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배트에 맞고 헬멧에 맞은 것이 아니냐 번트 스윙이 되고 헬멧에 맞은 게 아니냐까지는 이제 생각이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워낙 상황이 급박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구승민 선수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근데 진짜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헤드샷 퇴장으로 이렇게 투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많이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서튼 감독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여기서 사실은 진짜 타고 있다가 그냥 어버버 해가지고 투수가 강판을 당하고 그 다음 투수가 급하게 올라와 버리면 이게 상황이 사실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얻어맞고 게임이 터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온 투수가 제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게 상황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수비 실책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여기서 근데 진짜 잘한 게 뭐냐면 그 여기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착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그래서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비디오 판독 네 상황을 보면은 물론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이제 헤드샷으로 네,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나오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비디오 판독 요청을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로는 그 당연히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체크도 있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배트에 맞고 헬멧에 맞은 거를 판독을 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번트 스윙 후에 볼데드 상황에서 맞은 게 아니냐를 뭐 물어본 건지 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헬멧에 맞은 건지 아닌 건지 헤드샷 여부를 뭐 판독을 한 건지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어찌됐건 이 어수선하고 굉장히 모두가 놀란 상황 속에서
그 수비수들이나 투수들이나 다 이제 침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통해서. 그러면서 약간 이제 어수선한 장내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올라온 김상수 선수가 몇 개라도 더 공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 판독 요청이 사실 오늘 경기 제가 승부처럼 꼽지 않았지만 이 서튼 감독의 경기 운영이 좀 빛이 발한 순간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그 김상수 선수의 몸풀 시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 요청한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이때 만약에 비디오 판독 요청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다가 넘어갔으면은 김상수 선수가 연속 삼진을 못 잡아줄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상황이 일단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다 그렇겠지만 일단 머리에 공을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놀랬고 모든 관중들이 다 놀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중하기가 어렵고 이게 모든 뭐 투수도 그렇고 수비수도 집중하기 힘든데, 이런 상황을 깔끔하게 한번 좀 그 침착하게 만들고 나서 상황의 정리를 하고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좋은 투구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서튼 감독의 이 상황이 비디오 판독 요청은 정말로 좋았다. 정말 훌륭한 이런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 1, 2루 상황에서 김상수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유력열 선수하고 이제 이진영 선수 대타를 상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빛나는 투구를 이제 보여주죠. 네, 정말로 뭐 최고의 이런 투구를 보여주게 되는데, 네, 일단 유력열 선수를 4구 삼진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원석 선수 타석에 이제 대타 이진영 선수도 체인지업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둘 다 4구 체인지업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서 이제 정은원 선수 타석에서 김원주 선수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이 판단에 대해 가지고 뭐 호불호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교체가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같은 패턴으로 두 명의 선수를 헛스윙 삼진에 잡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김상수 선수가 몸을 충분히 풀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올라왔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뭐 전력 투구를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패턴이 똑같은, 그러니까 둘 다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아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어느 정도 이제 하나 벤치한테 익힐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패턴에 김상수 선수를 내리고 또 다른 패턴, 그러니까 직구 포크 커브를 가진 이 김원주 선수를 올려가지고 이제 정은호 선수를 처리하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봤거든요. 혹시 이제 김상수 선수가 좌타자한테 많이 약한가 싶어 찾아보니까 우타자 상대로 POPS가 0.441이고 좌타자 상대로 상대 POPS가 0.628인데, 근데 김원중 선수가 좌타자 상대가 훨씬 안 좋습니다. 네, 김원 선수는 POPS가 우타 상대로 0.474고 좌타자 상대로 POPS가 0.848이에요. 네, 아무튼 뭐 상대 전적이 김용수가 더 안 좋긴 하지만 어찌됐건 다른 투구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익숙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지고 이제 잡고 경기 상황에 마무리하자는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김원중 선수가 7구 승부 끝에 이제 포크볼에 안타를 내주면서 경기를 이제 동점으로 1대1로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데, 사실 좀 큰일 났다 싶었죠. 왜 그러냐면 이 D가 이제 노시안 선수이기 때문에 동점이 되고 이 2-4, 1-3루 상황에서 2번 타자 노시안 선수하고 이제 상대를 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정말 이런 큰 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에 닥쳤는데, 하지만 이기서 네, 노시안 선수를 정말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 파울 홈런 타구가 한 개 나오면서 정말 모두의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 3구째 그 우익 오른쪽에 큼지막한 파울 홈런이 나오면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근데 사실 이 야구의 이런 격언이 있죠. 파울 홈런 뒤에는 이제 헛스윙 삼진, 이런 패턴이 분명히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다행히 이제 그 후에 이제 커브를 떨어뜨리면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네, 김현 선수가 이 큰 위기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는 커브로 삼진을 체크스윙 삼진아웃 잡아내면서 정말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김원주 선수가 비록 이제 2-4-1-2로 정은 선수 동점을 허용하긴 했지만은 가장 어려운 타자고 사실 현 시점 리그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이 노시안 선수를 이 제재절명의 상황에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를 이길 수가 있었던 또 하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큰 위기를 일시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팀 전체가. 그래서 1대1 상황에서 이제 9회 초를 맞이를 하게 되고, 사실은
9회 초에 이런 경기에선 바로 또 뒤집어줘야지 이길 수가 있는데 사실 뒤에 올라온 이 박상원 투수가 하나에 공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선수를 우리가 잘 때려가지고 공략하기 힘들 것 같고 어떤 스스로 보이넷이나 아니면 상대 수비의 이런 실책 같은 것을 조금 기대해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1사 후에 유관남 선수가 보이넷을 얻어 나가면서 좀 찬스가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병술로 승부수를 한번 걸어봅니다. 유강남 선수를 대주자로 윤동희 선수를 교체를 하고 9번 윤순영 선수 타석에 대타 안건수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서튼 감독이 이제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데 이제 안건수 선수가 안타를 때려냅니다. 안타를 때려내고 이것도 이제 3루 선상에 빠르게 빠져나간 타구였는데 이것도 약간 3루수 글러브에 걸릴 뻔했지만 안 걸리면서 이제 안타가 되면서 이 1사 1, 2루에 이 찬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약간 저는 이때 우주의 기운이 롯데에게 왔다. 이 경기를 잡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또 참 이 김민석 선수의 참 묘한 타구가 나옵니다. 이 1사 1, 2루에서 김민석 선수가 유격수 땅볼을 때립니다. 잘 맞은 타구지만 유격수 정면으로 갔어요. 그래서 편안한 643 병살이 되는 코스인데 이게 또 이루수 정은원 선수가 공을 바로 못 빼면서 김민석 선수가 1루에 세이브이 됩니다. 그리고 1루에서 공이 흘렀는데 멀리 흐르진 않으면서 이게 더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2사 1, 3루로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좀 이어지는 그런 기민한 플레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정말 이 상황적으로 정말 벤치에서 잘 경기 운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좀 이제 기록을 좀 보면은 이제 2사 1, 3루고 그러니까 이제 위루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사 1, 3루 더블 스틸 상황이기 때문에 1루 주자가 2루로 움직여도 함부로 이제 2루로 던지긴 힘들어요. 상대 수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스트라이크 원볼 상황에서 김민석 선수가 2루로 일단 도루로 진루를 합니다. 그래서 2사 2, 3루를 갖다 놓고 나서 이제 좀 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렉 선수가 3-1까지 카운트를 얻으니까 고의사고로 이제 걸러 나갑니다. 그래서 2사 만루 상황에서 한동희 선수가 이제 타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이게서 묘한 상황이 진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한동희 선수가 전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 이제 아쉬운 상황이 좀 이어졌습니다. 일단 가장 아쉬운 게 이 상황에서 여기서 가장 아쉬운 게 2구였거든요. 2구가 아니고 4구. 4구째인데 4구째에 한복판 이제 스트라이크 빠른 볼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파울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그냥 쳐서 정타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안 된 게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슬라이더 직구 슬라이더 승부였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싸움이 나왔는데 그런 게 안 됐고 5구째 133 슬라이더 걷어차가지고 이제 타구를 만들어내기 참 타구가 진짜 묘한 타구가 나와. 이게 뭔 상황이냐면 2사 마을에서 한동희 선수가 때려가지고 일단 투수 쪽에 큰 바운드의 공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화질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바운드가 크게 떠서 이제 박성원 선수가 일단 글러브를 뻗었는데 캐치가 안 되고 글러브를 맞고 튀어요. 아주 높게 튑니다. 아주 높게 튀어. 공이 지금 여기쯤에 있어요. 지금 마우스가 공이 지금 공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지금 여기쯤 있는 거예요. 공이 지금 여기쯤 있는데 여기쯤 있는데 이것이 참 묘하게도 멀리 가지가 않고 이 유격수 오선진 선수가 대시 해가지고 러닝스루로 잡아낼 수 있는 위치에 딱 떨어져가지고 오선진 선수가 진짜 수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수비니까 일단 공이 굴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느린 속도가 되었고 이제 유격수가 대시를 하면서 러닝스루를 빠르게 해야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공이었는데 보통 이런 수비에서 뒤로 흘리거나 악성구가 나오거나 진짜 많이 하는 상황인데 오선진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수비를 해가지고 1루에 송구가 좀 높긴 했지만 1루로 또 좋은 송구를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워낙에 타구가 채공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1루에 잘 거라고 봤는데 한동희 선수가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참 묘한 상황이 나온 끝에 이 상황에서 결국 또 이 역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경기가 미궁으로 흘러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역전을 했으면은 경기가 어렵지 않게 끝나는 상황인데 이게 참 경기가 어떻게 될란지 참 묘한 상황이 생기면서 경기가 이 점수가 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9회 말인데 사실 9회 말에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러고 나서 사실은 진짜 경기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끝내기 홈런 먹고 경기가 끝날 때가 진짜 많은데 여기서 김원준 선수가 앞선 조금 힘든 승부를 했지만 침착하게 3번 최은성, 4번 김인환 선수를 모두 이제 삼진으로 잘 잡아내면서 경기를 잘 이제 좀 끌어갔고요. 네, 그리고 5번 최재현 선수 타석에서도 이 1루수 땅볼로 물러나는데 이 땅볼 타구도 사실은 강습 타구로 잘 맞은 타구였거든요. 근데 이 1루수 고승민 선수가 또 침착하게 자세를 낮추고 몸으로 막는 이런 수비를 하면서 물론 글러브로 잘 막아냈는데 만약에 글러브를 못 받았어도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수비 해주면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끝내기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는 9회 말 상황을 잘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기가 또 흘러서 이제 10회 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 노준혁 선수의 홈런 상황이 나오는데 뭐 안치홍 선수가 정말 좋은 기술적 타격으로 안타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노준혁 선수가 정말 이 클러치 홈런 만들어내면서 참 네 이 경기를 역전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뒤에도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긴 했거든요. 고승민 선수가 2루타 만들어내고 윤동희 선수가 본인에 넣어내면서 1사 1, 2루 찬스가 이어지지만 이제 정복은 김민석 선수가 삼진과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도망을 못 갔고요. 그리고 10회 초에 10회 말에 이 힘든 상황 그러니까 이 오선진 선수가 또 안타 치고 있는데 정말 오늘 경기 내내 힘들게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일단은 그 수비 강화를 위해서 이제 3루수의 이학주, 2루수의 박승훈 선수가 들어가면서 또 경기를 조이는 수비를 조이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니까 김도규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삼진 뜬곡 스트라이크 나다웃으로 이제 잡아내면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참 천신만고 끝에 경기를 이겼고 덕분에 이제 20승 11패 다시 1등이 됐는데 오늘 경기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경기를 지면 연패로 가게 되는데 오늘 잡아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오늘 뭐 반주 선수도 너무 잘했고 뭐 불펜 선수들도 다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석에서도 이제 김민석 선수가 4안타 4출루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치홍 선수도 멀티히트 경기, 노준혁 선수도 멀티히트 결승 홈런, 고승민 선수도 2안타 경기 이렇게 좋은 경기들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노진혁 선수의 클러치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노진혁 선수의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스태티지에서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CL 레이트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이 부분인데 이게 조금 그 찾아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 7회 이후에 3점 차이 이내의 상황을 이 CL 레이트, 그러니까 클로즈 앤 레이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수치가 미쳤습니다. 14타석에서 12타수 6안타, 2루타 3개, 홈런 1개. 네, 그리고 11루타 6타점. 그러니까 그 슬래시 라인이 타율이 5할이고요. 출루율 월치푼이고 장타율이 18입니다. 이게 OPS가 1.571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경기 성적이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이제 홈런이 2개가 됐을 거고 타점이 8개가 됐을 거고 타율이 5할이 넘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거 말고도 그 동점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기게 만든 상황이 많다는 게 동점 상황 1점 이내 상황이 진짜 성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동점 1점, 2점, 3점 차 이내 상황 그리고 4점 차 이내 상황까지 OPS가 일단 다 0.8에 넘고요. 동점 상황에서 OPS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니까 OPS가 이 라인인데 1.227이에요. 동점 상황에서 OPS가. 예, 그리고 동점 상황에서 홈런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네, 아무튼 그렇게 네, 기록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점 차 이내에서도 네, OPS가 1.054, 2점 차이 내에서도 OPS가 0.854, 3점 차이 내에서 0.844, 4점 차이 내에서 0.80. 뭐 하나같이 엄청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권에서는 0.70인데 OPS가 주자가 있을 때 0.9549. 네, 아무튼 그냥 이 클러치라는 게 사실은 수치로 정확히 나타내기 힘들은 게 이 결정적 상황이라는 게 사실 수치화를 완전히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CL 레이트라는 수치를 그러니까 7회 이후에 4점 차 이내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클러치가 분명히 지금 노준혁 선수한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숫자로 나타지지 않는 정말 이때 하나 해줘 할 때 지금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준혁 선수에게는 지금 클러치가 시전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샀다.
그러니까 정말 FA 산미방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서튼 감독이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경기에서 네, 보면은 일단 한 주를 또 멋있게 시작을 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싸운 승리다. 반지가 정말 한 주의 첫 시작을 잘해줬고, 정말 선발 투수로서 제 몫을, 제 임무를 충분히 다 해줬다. 물론 경기 후반에 동점을 허용했지만 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노진혁이 역전 2점짜리 홈런을 쳐줬다. 멋진 활약이었다라고 서튼 감독은 이제 코멘트를 남기면서 오늘 경기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멋진 승리, 정말 그 야구의 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해서 이긴 것 같고요. 내일은 나균환 선수 대 산체스 선수의 맞대결인데, 일단 나균환 선수가 5월 들어가지고 두 번 등판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조금 쉬어가는 등판을 하거나 피칭을 하고 나서 좀 회복을 하느냐, 좀 기대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다음 산체스 선수가 이제 아마 어디 보자, 지난 등판에서 4이닝 동안 이제 좋은 투구를 했어요. 네, 지난 등판에서 4이닝 무시점 투구를 했는데, 이때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었네요. 네, 4이닝 동안 2피안타 1본의 투구를 했었는데, 과연 이제 두 번째 등판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팀이 약한 게 이런 처음 보는 투수들한테 좀 약점이, 뭐 어느 선수나 사실 처음 본 투수는 낯설고 힘든데, 또 이 산체스 선수가 자투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극복을 할까,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주말에 SSG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좀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일단 로테이션상 목요일 경기가 박세훈 선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징크스지만 워낙 대전에서 지금 박세훈 선수가 통산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내일 경기가 나균환 선수가 좀 회복을 해서 다시 본궤도의 모습이 보이느냐, 네, 그런 것이 좀 주요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경기도 또 이어지니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이제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알고 롯데가 오늘 5월 16일 하나전 3대2 승리 소식, 그리고 다시 또다시 이제 1등 탑대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와 유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Power of One 롯데 자이언츠.